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국가, 민족, 이데올로기. 우리는 그 거대한 이름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가장 강하고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배치됩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의 군주 혹은 단 하나의 사상을 위해 태어나고 길러진 자들, 그들은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로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조차 하나의 소모품처럼 내던지도록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최정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 같던 창이 돌연 방향을 틀어 자신의 심장을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냥개들이 어느 날 밤 돌연 주인의 목줄을 끊어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다면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의 변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이라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능조차 뛰어넘어버린 거대한 체제의 뼈대가 스스로 붕괴하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열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좁고 긴 땅.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폭력성이 응축된 곳, 길이 248km, 폭 4km의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낮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야생동물들이 평화롭게 숲을 누빕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면 이 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차갑고 살벌한 정막 속으로 빠져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조차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리고 어둠 속의 작은 불빛 하나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곳,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최근 믿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포성, 한밤중 하늘을 가르는 예광탄의 붉은 궤적, 그리고 지뢰밭을 질주하며 남쪽으로 오직 남쪽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검은 그림자들. 놀랍게도 그 그림자들의 정체는 북한군 최정예 부대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철저히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에 지쳐 압록강을 넘는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혹한 구타와 영양실조를 견디다 못해 탈영한 말단 병사들의 탈출도 아닙니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병영 국가 안에서도 가장 출신 성분이 좋고 가장 뼈저린 사상 검증을 거쳤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이른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하나만으로 무장된 인간병기, 최전방 민경대 혹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중의 정예. 그들은 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체제를 배신한 것일까요? 왜 아군의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밟으면 뼈조차 추리기 힘든 지뢰밭으로 스스로 뛰어든 것일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탈북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쥐죽은 듯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발각되는 즉시 잔혹한 처형이 뒤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숨죽여 선을 넘는 것이 생존의 제1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탈출은 기괴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무기를 버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동료들과 무리를 지어 뒤쫓아오는 추격조와 총격전까지 불사하며 경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탈출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절망의 돌격에 가깝습니다. 아주 오래전 북방의 사냥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잔혹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가장 사나운 사냥개를 만들기 위해 갓 태어난 새끼들을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깊은 지하 구덩이에 가둡니다. 평생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여주지 않은 채 오직 죽지 않을 만큼의 썩은 고기만을 위해서 던져줍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살점을 뜯으며 자라난 개들에게 세상의 전부란 오직 그 축축한 구덩이와 위에서 고기를 던져주는 사냥꾼의 그림자뿐입니다. 그들은 사냥꾼을 자신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신으로 맹신하게 됩니다. 밖의 세상이 얼마나 눈부신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착취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최정예 부대원들이 길러지는 방식은 이 우화 속 사냥개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 생지옥이며 우리는 위대한 조국을 지키는 성스러운 전사들이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뇌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붉게 물든 그들에게 그 환상은 곧 세계의 진리이자 목숨을 바쳐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어두운 구덩이에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스며든 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압도적인 빛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밤은 길고 외롭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귀에 밤바람을 타고 기묘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북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노래들, 날씨 정보, 그리고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 발밑에 떨어져 있는 체제의 치부를 폭로하는 낯선 종이 조각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저 멀리 철책 너머로 아스라이 뻗어있는 남쪽의 찬란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지옥이라고 배웠던 땅은 밤마다 눈부시게 빛을 내고 있었고 지상낙원이라 믿었던 자신들의 등 뒤는 칠흑 같은 암흑뿐이었습니다. 처음 그 불빛을 보았을 때 그들은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을 속이는 악마의 유혹이라 세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닫힌 구덩이 속으로 한번 들어온 빛은 그 어떤 폭력으로도 다시 몰아낼 수 없는 법입니다.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그들의 뇌리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처진 철책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밤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그 철책과 고압선, 그리고 수백만 발의 지뢰들, 그 촘촘한 죽음의 덫들이 남쪽의 적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쳐놓은 거대한 감옥의 창살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총구의 방향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의 등짝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전사가 아니라 그저 언제든 소모품으로 버려질 수 있는 맹인 사냥개에 불과했다는 끔찍한 진실. 평생을 바친 믿음이 철저한 기만이었음을 마주하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는 이데올로기 따위는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는 가장 차갑고 순수한 분노와 생존 본능만이 남게 되죠. 비무장지대를 울리는 그 처절한 포성은 바로 이 거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냥개들이 스스로 목줄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가두었던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최초의 반역. 하지만 여전히 가장 거대한 의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진실을 깨달았다는 그 정신적 충격 하나만으로 감히 집단으로 총을 들고 사선을 넘는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북한군의 감시체계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촘촘한 거미줄 같습니다.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여러 명이 뜻을 모아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지뢰밭으로 뛰어들기 직전 북한군 최정예 부대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빗발치는 총탄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짜로 피하고 싶었던 것은 남쪽의 불빛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그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던 섬뜩한 그림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섬뜩한 그림자, 그것은 외부의 적이 만들어낸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맹신했던 절대 권력이 들이운 차갑고도 잔혹한 처형의 그림자였습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역설적이게도 가장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북한이라는 기형적인 체제 속에서 이는 단순한 정치적 속성을 넘어 하나의 잔혹한 생존 법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소름 끼치는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북한의 최고위층을 호위하거나 가장 비밀스럽고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었던 최정 예요원들의 끝은 결코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름과 과거조차 지우고 적진에 침투했던 자들, 수령의 최측근에서 가장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히며 체제의 어두운 비밀을 지켜냈던 자들,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뒤 화려한 훈장 대신 차가운 총구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오직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저렴한 방법은 그 비밀을 아는 자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북한이라는 국가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들을 다루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권력의 심장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영웅으로 추앙받던 특수부대 지휘관이 하루아침에 서구 사상에 물든 반역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수십 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들이 어느 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 이 잔혹한 배신의 역사는 과거의 낡은 기록이 아니라 최정예 부대원들 사이에서 숨죽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현재 진행형의 공포였습니다. 자신들의 선배들이, 그리고 어제까지 곁에서 함께 웃던 동료가 어떻게 무참히 버려지고 짓밟였는지 그들은 칠흑 같은 병영의 밤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소모품의 굴레 속에서 병사들의 내면에는 서서히 끔찍한 진실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충성을 맹세해도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은 자신들을 피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 절망적인 깨달음, 이것은 단순히 굶주림이나 체제에 대한 불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적인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혹한 배신의 쳇바퀴는 최근 들어 더욱 기괴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극심한 경제적 붕괴와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의 밑동이 흔들리자 절대 권력은 극도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의 불안감은 곧장 최전선의 군대, 그것도 자신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최정예 부대를 향한 비이성적인 피해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숙청이 핀셋으로 불순분자를 조용히 솎아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연좌제와 상호감시라는 거미줄을 이용해 부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집단적 광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누군가 남쪽의 방송을 들었다는 불확실한 소문만으로 혹은 누군가의 가족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미확인 첩보 하나만으로 부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장해제당하고 숙청의 대상이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반역자가 되는 이 미쳐버린 러시안 룰렛 속에서 최정예 부대원들은 매일 밤 숨막히는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언제 내무반문이 박살나며 보위사령부의 체포조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짐승 같은 불안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감시가 심해지고 처벌이 가혹해질수록 통제력이 강해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까지 몰린 쥐는 결국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극한의 공포와 억압은 역설적으로 그들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생존 본능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정예 부대원들, 그들은 일반 보병이 아닙니다. 사람의 숨통을 어떻게 가장 빨리 끊어내는지, 적의 추격을 어떻게 교란하는지, 그리고 북한군의 겹겹이 쌓인 경계 시스템이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살인 기계들입니다. 그들은 핏빛 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조만간 자신들의 부대를 통째로 도려낼 처형에 칼날이 당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거대한 도살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밤에 몰래 철책을 넘는 비겁한 도주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총을 들고 사선을 부숴버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고기방패로 쓰다버리려는 거대한 체제를 향해 스스로 무기를 들고 결행한 무장 반란이자 목숨을 건탈 출국이었습니다. 가족을 북에 두고 온다는 찢어지는 죄책감, 발각되면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질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짓누를 만큼 등 뒤에서 다가오는 절대 권력의 숙청은 너무도 서늘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짐승처럼 도살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뢰밭에서 찢겨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스스로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그렇게 칠흑 같은 비무장지대의 어둠 속으로 수십 명의 무장한 그림자들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아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고 발밑에서는 대인 지뢰가 터져나가며 살점이 튀었지만 그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핏빛 돌격은 굳게 닫혀있던 북한 체제의 심장부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파열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잔혹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생존의 드라마는 아직 진짜 비극의 하이라이트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배신에서 시작된 이 피해 사슬이 오늘날 비무장지대를 넘어 또 다른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도 같은 궤도를 돌고 돕니다. 과거의 배신과 죽음이 묻힌 바로 그 땅 위에서 오늘의 병사들은 똑같은 피해 무게를 견디며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팽팽한 활시위는 끊어질 듯 위태로운 마찰음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휘감은 극도의 식량난, 체제 붕괴에 대한 평양 지도부의 편집증적인 공포,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 최전방 부대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훈련과 폭력적인 사상 통제, 모든 것이 과거의 끔찍했던 패턴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병사들이 바깥 세상의 불빛을 그저 막연한 동경이나 의심으로 바라보았다면 지금의 세대는 다릅니다. 장마당이라는 틈새로 흘러들어온 자본주의의 맛, 몰래 숨죽여 보았던 남조선의 드라마와 영화들. 그들은 이미 진실이 어떤 형태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 속에 살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을 위한 결사옹이라는 낡은 구호는 그들의 차가운 냉소 속에서 속 빈 강정처럼 부서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평양의 절대 권력은 이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충성심을 공포로 올가매려 더욱 잔혹한 칼춤을 춥니다. 최전방의 병사들을 짐승처럼 몰아붙이며 사소한 실수조차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가 불안에 떨수록 그 공포는 최말단 병사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폭력으로 전가됩니다. 탈출을 막기 위해 철책 주변의 지뢰를 촘촘히 덧깔고 밤낮 없이 고압전류를 흘려보내며 심지어 감시병을 감시하는 2중, 3중의 저격조를 배치하는 기괴한 상황. 북한군은 이제 남조선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군대가 아닙니다. 아군이 아군을 사냥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자기 파괴적인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권력이 병사들의 숨통을 조이면 조일수록 역설적으로 탈북의 강도와 폭력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병사들이 조용히 선을 넘었다면 지금의 최정예 병사들은 무장한 채 초소를 박살내고 지휘관을 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굶어 죽거나 숙청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자신을 가두었던 그 끔찍한 창살을 제 손으로 부숴버리겠다는 핏빛 결기.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체제를 향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의 맹렬한 반란입니다. 비무장지대의 밤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밑바닥에는 수십 년간 억눌려온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던 최정예 부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권력의 잔혹한 배신 앞에 덩그러니 버려졌습니다.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 앞에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무너졌고 충성이라는 이름의 환상은 피비린내 나는 현실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권력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를 두려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할 때 그 체제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사냥개가 제 주인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몸을 날리는 순간 그 견고하던 성벽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칠흑 같은 북녘의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부서진 환상을 안고 차가운 총구를 매만지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지옥의 굴레. 그 운명의 쳇바퀴는 잔혹하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며 또 다른 피해 재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